서울의 밤은 차갑고 홍대의 거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수의 가슴은 얼어붙은 듯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하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괜찮아, 지수야. 그냥 연기일 뿐이야. 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지수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이미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다. 민서의 손이 그녀의 팔을 스치자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온몸을 휩쓸었다. 이 모든 건 우연히 시작된 거짓이었다. 민서의 동료인 재현이 자신의 보수적인 부모님을 속이기 위해 지수에게 가짜 여자친구 역할을 부탁한 것이 전부였다. 민서는 재현의 절친으로 이 연극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였다. 하지만 왜일까? 지수는 민서가 곁에 있을 때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지수는 22세,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녀는 늘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다. 특히 여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녀의 고향인 부산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에게 그런 감정은 금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민서 27세,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패션 디자이너는 지수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민서는 재현과 오랜 친구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고 그 태도가 지수를 동시에 매료시키고 두렵게 했다. 그날 밤, 재현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홍대 근처의 레스토랑으로 향하면서 지수는 민서와 함께 연습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재현의 여자친구인 척하면 넌 그냥 친구로 자연스럽게 행동해, 민서가 말했다. 하지만 연습이 끝난 후 민서가 지수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너 진짜 귀엽게 긴장하네 라고 웃었을 때 지수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지? 지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민서의 미소, 그녀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연기가 아니었다. 적어도 지수에게는 그랬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재현의 부모님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다. 그들은 지수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으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결혼은 언제 할 건가요? 집안은 어디신가요? 아이를 몇 명 낳을 건가요? 지수는 당황하며 대답을 더듬거렸다. 그때 민서가 끼어들었다. 지수는 아직 학생이에요. 결혼 같은 건 천천히 생각해도 되죠.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운 미소로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그녀는 지수의 손을 테이블 밑에서 살짝 잡아주며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는 눈빛을 보냈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민서를 진짜로 좋아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재현의 부모님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다. 재현은 지수와 민서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먼저 자리를 떴다. 이제 둘만 남은 거리에서 민서가 갑자기 지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 연기 진짜 잘하네. 나까지 속을 뻔했어. 지수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민서야 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서의 눈빛이 그녀를 꿰뚫는 듯 했다. 왜? 무슨 일인데? 민서가 한 걸음 다가왔다. 거리는 북적였지만 그 순간 세상은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용기를 냈다. 나 연기한 거 아니야? 민서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지수야, 나도. 그 말 한마디에 지수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그들이 어떤 시련을 마주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민서의 고백은 지수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날 밤 홍대의 거리를 걸으며 둘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수는 곧 현실을 마주했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 있는 순간이 꿈만 같았지만 그 꿈이 깨질까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떴다. 침대 옆 탁자에는 민서가 보낸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다. 어제 진심이었어. 오늘 저녁에 만날까? 지수는 핸드폰을 쥔 채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민서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늘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고 특히 여성에 대한 감정은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에서 특히 그녀가 자란 보수적인 환경에서 그런 사랑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배웠다. 민서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드러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그녀는 늘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다. 그녀의 스튜디오, 홍대 근처의 작은 작업실은 그녀의 개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화려한 원단과 스케치북, 그리고 벽에 붙은 영감보드가 가득한 그곳에서 민서는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야, 왜 이렇게 긴장했어? 민서가 웃으며 물었다. 그녀는 작업대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지수는 민서의 스튜디오에 들어서며 그녀의 자신감이 부러웠다. 나 그냥 아직도 어제 일이 믿기지 않아. 지수는 솔직히 말했다. 민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지수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게 진짜야. 지수야. 민서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지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말을 이었다. 난 너한테 끌렸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민서와 처음 만난 건 재현의 생일 파티였다. 그때 민서는 자유로운 웃음과 자신감으로 모두를 매료시켰다. 지수는 그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민서가 다가와 말을 걸었을 때부터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게 뛰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민서의 전화가 울렸고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미안, 잠깐 받아야겠어. 민서가 전화를 받으며 방 밖으로 나갔다. 지수는 혼자 남아 스튜디오를 둘러보았다. 벽에 붙은 민서의 스케치들, 그녀의 꿈과 열정이 담긴 공간은 지수에게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다. 민서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지수야, 미안한데 오늘 좀 바빠질 것 같아.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지수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인데?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전 여자친구, 혜린이야. 갑자기 연락했어. 좀 복잡한 일이야? 혜린. 그 이름은 지수의 가슴에 작은 칼날처럼 꽂혔다. 민서는 과거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혜린이 민서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지수는 갑자기 자신이 민서의 세계에 끼어든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괜찮아, 민서야. 나갈게. 지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서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지마, 나한테 내가 필요해. 민서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수는 그 눈빛에 끌려 다시 자리에 앉았다. 민서는 혜린과의 과거를 짧게 설명했다. 혜린은 민서의 첫사랑이었다. 그들은 몇 년 전 민서가 패션업계에서 막자리 잡을 때 만났다. 하지만 혜린의 가족은 그들의 관계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혜린은 가족의 압박에 굴복했고 둘은 헤어졌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연락한 거지? 지수가 물었다. 모르겠어. 그냥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수는 민서가 여전히 혜린을 잊지 못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지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다. 민서에 대한 감정은 점점 커져갔지만 혜린의 존재는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민서는 정말 자신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녀는 단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지수를 선택한 걸까? 며칠이 지났다. 지수와 민서는 자주 만났지만 혜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지수는 민서와 함께 있을 때면 행복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민서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녀는 혹시 혜린일까 걱정했다. 한편 민서는 지수에게 자신의 삶을 점점 더 보여주었다. 그녀는 지수를 자신의 패션쇼 준비 현장에 초대했다. 서울 강남의 한 이벤트 홀에서 열리는 쇼였다. 민서는 자신의 컬렉션을 선보이기 위해 몇 달째 밤을 새웠다. 지수는 무대 뒤에서 민서가 모델들과 디자이너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열정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다. 지수야, 이거 어때? 민서가 새로 만든 드레스를 보여주며 물었다. 드레스는 깃털처럼 가볍고 은은한 푸른빛이 감돌았다. 너무 예뻐 정말. 이 지수는 감탄하며 말했다. 민서는 웃으며 지수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다. 내가 예뻐? 민서의 말에 지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그 순간 민서의 매니저가 다가와 그녀를 불렀다. 민서, 혜린이 왔어.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리고 있어? 지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혜린이 여기 있다고? 그녀는 민서를 쳐다봤지만 민서의 표정은 복잡했다. 미안, 지수야. 잠깐 다녀올게. 민서가 사라진 후 지수는 혼자 무대 뒤에 서서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녀는 혜린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백스테이지로 향했다. 혜린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녀는 민서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혜린의 손이 민서의 팔을 잡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지수의 가슴은 터질 듯 아팠다. 지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홀을 빠져나왔다. 강남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이 민서에게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혜린의 존재는 그녀를 무력하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특히 그녀의 가족이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길 바랐다. 하지만 지수는 민서와 함께 있을 때만 진짜 자신을 느꼈다. 다음 날 민서가 지수의 집으로 찾아왔다. 어제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민서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수는 망설이다 말했다. 혜린이랑 너 아직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민서는 한숨을 쉬며 지수의 손을 잡았다. 혜린은 과거야. 그녀가 다시 나타난 건 그냥 그녀가 후회하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난 이미 너를 선택했어, 지수야. 지수는 민서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에게 물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사회에서.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수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다. 우린 해낼 거야. 함께라면. 그 순간 지수는 민서의 단호함에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의 패션쇼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녀의 컬렉션은 언론과 관객들에게 찬사를 받았고
민서는 기뻤지만 지수의 불안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쇼가 끝난 후 민서는 지수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다. 지수야, 너 무슨 생각해? 민서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난 그냥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도 알잖아. 한국에서 이런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겪어봤으니까.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혜린과 함께일 때 난 세상과 싸우는 기분이었어. 하지만 너랑은 달라. 너랑 있으면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행복하고 싶어. 지수는 민서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특히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지수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길 바랐다. 지수가 민서와의 관계를 밝힌다면 어머니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터였다. 며칠 후 지수는 민서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저녁, 민서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수야, 우리 같이 여행 갈까? 그냥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지수는 놀라며 물었다. 여행. 어디로? 제주도 어때? 바다 보고 바람 느끼면서 우리 둘만의 추억 만들자. 민서의 눈은 반짝였다. 지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민서의 미소를 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제주도 여행은 둘에게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오름을 오르고 바닷가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민서는 지수의 손을 잡고 바다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지수야, 우리 자유로워. 그 순간 지수는 정말로 자유를 느꼈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여행 마지막 날 지수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수야, 이번 주말에 집에 와. 너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수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민서를 쳐다봤다. 민서는 지수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아챘다. 무슨 일이야?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대. 민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너 뭐라고 할 건지 생각해봤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민서와의 사랑은 그녀에게 전부였지만 가족과의 갈등은 그녀를 두렵게 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지수는 어머니의 부름을 받아 부산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수야, 이번에 소개할 사람은 좋은 집안 출신이야. 너도 이제 결혼 생각해야지. 지수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민서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을 끌었다. 집에서 돌아온 지수는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나 엄마한테 아직 말 못했어.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지수야, 난 너 기다릴게. 하지만 너도 용기를 내야 해.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민서를 사랑했지만 가족과의 갈등이 그녀를 점점 더 옥죄어 왔다. 지수는 점점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빠져들었다. 민서와의 사랑은 그녀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가족의 기대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민서의 메시지를 읽으며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가 올 때마다 그녀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한편 민서는 지수의 망설임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혜린과의 이별을 떠올리며 지수의 두려움을 공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수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길 바랐다. 민서는 지수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스카프였다. 지수야, 이거 받아. 민서가 스카프를 건네며 말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나를 떠올려. 지수는 스카프를 만지며 눈물을 글썽였다. 민서야, 나 정말 너 좋아해. 하지만 알아. 민서가 지수의 말을 끊으며 손을 잡았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나도 힘들어질 거야. 지수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서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를 어떻게 이겨낼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지수는 대학 친구인 수현을 만났다. 수현은 지수의 유일한 비밀 공유자였다. 그녀는 지수의 성향을 알고 있었고 늘 그녀를 지지해줬다. 카페에서 만난 수현은 지수의 고민을 듣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수야, 너 행복해야 해.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은 너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망설였다. 근데 엄마가 알면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수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 진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지수는 수현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말할 용기는 여전히 부족했다. 그러던 중 민서의 스튜디오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혜린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민서에게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수는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민서는 혜린을 단호히 거절했다. 혜린, 미안하지만 난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해. 혜린은 눈물을 흘리며 떠났지만 지수는 그 말을 듣고도 불안해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물었다. 너 정말 나만 사랑하는 거지? 민서는 지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수야, 내 마음은 너한테 있어. 믿어줘. 그 순간 지수는 민서의 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지수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해야 했다. 민서와의 관계를 숨기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오르며 민서가 준 스카프를 꼭 쥐었다. 부산에 도착한 지수는 집으로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지수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다. 지수야,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엄마, 나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서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자신의 감정, 민서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곧 그녀의 표정은 분노로 바뀌었다. 지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런 사랑은 잘못된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나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민서는 제 전부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지수를 방으로 보냈다. 생각할 시간을 줘. 지수는 방에서 혼자 울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알았다. 며칠 후, 지수는 서울로 돌아왔다. 민서는 지수를 보자마자 그녀를 끌어안았다. 지수야, 괜찮아.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가 받아들이지 못했어. 민서는 지수를 위로하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우린 함께야. 그 후 지수와 민서는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민서의 스튜디오에서 지수는 자신의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며 민서와 함께 꿈을 키워갔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힘들게 했다. 민서의 동료들 중 일부는 그들의 관계를 수군거렸고 지수는 가끔씩 낯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서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견딜 만했다. 1년이 지났다. 지수와 민서는 여전히 함께였다. 그들의 사랑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점점 더 단단해졌다. 지수는 자신의 디자인 작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민서의 컬렉션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어느 날 지수는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지수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행복을 빌며 조심스럽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지수야,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노력해볼게. 지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서에게 달려가 편지를 보여주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봤지? 시간은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그들은 다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민서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민서야, 너랑 있으면 난 진짜 나야. 민서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지수야. 우린 서로의 전부야.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갈등, 그리고 내면의 두려움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고 그 믿음은 그들을 지탱해 주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지수와 민서는 제주도의 해변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서 있다.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고 바람은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친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다. 그 미소는 세상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하다. 지수는 생각한다. 가짜로 시작된 연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진짜인 사랑이 됐다.